A시아 교육은 화성 식품노조 울산지구 서진상 경주자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울산 지구장 서진상입니다. 투쟁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네! 혹시 올해 간부 처음 하시는 분 계신가요? 손 한번 들어요. 예. 한 10년 이상 간부했다. 손 들어요. 우리 강경 기부장 들어야죠. 10년 이상. 그러니까 10년 이상. 오늘 제가 뭐 간부 역량 강화에 대한 뭐 얘기를 좀 부탁을 받았는데요.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계신 학대 간부들이 간부가 뭔지 제 얘기 끝날 때 마음속에 이거 하나 정도는 내가 간부로서 다짐하고 실천해야 되구나. 이걸 하나 얻었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안 되나? 아까 되던 거. 엔터 주지. 일단 우리 화성식품노조의 역사에 대해서 영상 좀 보시겠습니다. 엔터. 네. 한번 더 누르시죠. 엔터 한번 더 누르시죠. 네, 됐습니다. 예, 영상이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자꾸 끊깁니다. 그래서 이거는 따로 제가 파일을 보내드리면 우리 간부들 전체 한번 돌려서 볼 수 있도록 하시고요. 이게 내가 속한 노조가 어떤 길을 걸어가고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한눈에 볼 수 있는 영상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꼼꼼하게 영상을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이번에는 이제 우리 동지들 일반 상식 한번 테스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고요. 쉬운 겁니다. 동지들이 우리 노조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 넘겨주십시오. 자, 우리가 화성식품노조라고 늘 얘기합니다. 그죠? 화성식품노조의 풀네임, 뭔지 아시는 분? 예, 손 들고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상품은 나중에 우리 지회장님이 드릴 겁니다. 자, 본인 명찰 한번 보십시오, 명찰. 예, 내가 속한 노조의 명칭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자, 자신있게 우리 수석 부회장님 한번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아니, 그거는 약칭이고, 풀네임 길게 전체.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입니다. 전국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이런 명찰이 있습니다. 쫓기게 있고. 그래서 화섬이 아까 영상에 잠깐 나왔지만 화학과 섬유가 2000년 전에는 각각 연맹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00년도에 화학과 섬유가 합쳐서 화학섬유연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조직이 통합이 됐습니다. 그렇게 쭉 흘러오면서 그 과정에서 우리가 식품이 노조 명칭에 들어가서는 그게 뭐냐면 화학 섬유 외에 석유는 코카콜라, 해태제과 이런 이제 식품 쪽 파리바게뜨 마찬가지고요. 식품 쪽 이제 산업에 있는 분들이 우리 화성 노조에 가입하면서 그분들이 거의 뭐 10,000명 정도 가까이 되는. 그래서 이제 노조 명칭에 식품이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그 뒤에 또 우리 화성 식품 노조에 가입한 이제 조직이 IT라고 네이버 다음 아시죠? 여기에 뭐 각종 게임 업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게임 업체들이 우리 화성식품 노조에 가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노조 명칭을 넣으면 화학섬유식품 IT로 할 거냐 이렇게 이제는 안 되니까 2년 전에 우리가 노조 명칭을 변경하기 위해서 한번 사업을 한 바가 있습니다. 공감 노조라고 하여튼 통틀어서 그냥 공감 속에서 우리가 하나의 노조다라는 의미로 공감 노조라고 이제 노조 명칭을 변경하기 위한 대응들을 했는데 북일 났습니다. 그래서 그냥 일단은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으로 존재가 되고 있습니다. 잘 기억하십시오. 자, 또 소위 우리 민주노총이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민주노총의 풀네임은 뭘까요? 아무도 뭡니까? 예,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입니다.
전국 민주노동조합 총연맹. 이게 민주노총의 풀네임입니다. 아시겠죠? 예, 다음. 자, 그러면 우리 화성식품노조 창립일은 언제일까요? 예, 우리 노조의 생일입니다. 노조 생일을 다 아셔야 됩니다. 10월 29일입니다. 10월 29일, 2005년. 아시겠죠? 2005년 10월 29일. 누가 물으면, 누구 노조 창립 언제고 물으면 2005년 10월 29일이라고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의 지회들은 우리 단협의 노창립일 휴무를 냈죠. 예, 그 노창립일을 기존에 우리 LG 화학 시절 아니면 LX 하고시스 창립이 아니라 10월 29일로 다 맞춰서, 왜냐하면 저희는 하나의 노조이기 때문에 우리 지회 창립일이 아니라 노조 창립일로 단협을 바꾸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LX도 노조 창립일 쉬는 날을 10월 29일로 바꾸는 것을 고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러면 민주노총 창립일은 언제일까요? 예, 민주노총은 우리 간부 생활 하신 분들, 그리고 11월 11일 날 전국 동자대회 가신 분들 아시겠지만 11월 11일입니다. 1995년. 네, 그날이 우리 민주노총 창립일이다. 1995년 11월 11일. 이걸 잘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자, 이거는 뭐 약간 색동맞은 건데, 우리 노동조합은 현장 내에서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 OX.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까? 없다? 있다? 예.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안 해서 그렇지. 그래서 현장에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뭐 모든 활동들, 우리가 하고자 하는, 노동조합이 하고자 하는 활동들은 할 수가 있다. 대신 뭐 우리가 현장에서 그런 걸 안 하려고 해서 못 하는 거지. 이게 법적으로 뭐 문제가 되거나 할 수 없는 건 아니다. 불법이 아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넘겨주십시오. 자, 이건 우리 LX 하우시스 제가 단체 협약을 보고 만들었습니다. 현장에서 산업재해 발생에 급박한 위협이 있을 경우 임의로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다. 없다. 대피할 수 있죠? 없습니까? 예. 여러분 단협의 101조인가요? 보시면 현장에 이렇게 급박한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거나 자연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때는 이탈하셔야 됩니다. 이탈해야 됩니다. 살아야죠. 예를 들어 공장에 불이 났는데 혼자 불 끄겠다고 하다가는 안 됩니다. 폭발할 수도 있고요. 또 그 화재 현장에서 바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뭐 안전사고 발생 우려가 있다. 아니면 자연재해, 뭐 화재, 폭발 이런 게 발생하면 바로 현장을 이탈해야 되고요. 대신 여러분 단협에 뭐가 있냐면 요거 뒤에 바로 회사에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일하는 현장에서 뭔가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 아니면 자연재해, 뭐 지진이 발생했다, 화재가 발생했다 이러면 바로 대피하시고요. 보고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우리 지회는 조합원 교육 시간이 단협에 있다. 있습니까? 조합원 교육 시간 몇 시간 있습니까? 예? 4시간. 월 4시간? 네? 연 4시간? 아, 그거는 뒤에는 간부 교육 시간이고요. 조합원 교육 시간. 조합원 교육 시간은 없습니다. 우리 LX는. 조합원 교육 시간 있어요? 4시간 있을 건데요. 아, 그거는 간부 교육 시간이랍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 최근에 만들어진 신규노조 같은 경우에는 조합원 교육 시간을 월 1시간 다들 무조건 못 써서 받고 갑니다. 그래서 조합원 교육 시간은 월 1시간 정도는 무조건 교육을 하는 걸로 이렇게 이제 정착이 되고 있는데, 우리 애에서는 워낙 이제 좀 오래되다 보니까 실제 조합원 교육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부에 그냥 항상 단협 만들 때 얘기를 합니다. LX도 조합원 교육 시간을 뭐 월에 1시간이든 뭐 분기에 1시간이든 1년에 1시간이든 어쨌든 단협에 넣어야 된다. 근데 지금까지 못 넣고 있어요. 아, 간부 교육 시간이 있습니다. 그게 한국이고 예. 입찰을 하면은 그 대체한 그 교육을 조합해서 4시간 교육
아, 그, 신입사원 그 교육 시간. 아니, 그거 말고, 그러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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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것도 교육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이제 월 1시간 조합원 전체 교육하자는 건 뭐냐면, 일상적으로 매월 이제 노동조합이 주관하는 교육을 하자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어쨌든 단협에 옷을 박자라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효과가 어떤지는 회사도 잘 알기 때문에 회사도 우리는 죽으라고 요구하지만 회사도 죽으라고 안 들어줍니다. 그 1시간, 뭐 1시간, 2시간, 어쨌든 조합원 교육 시간에 가지는 어떤 힘, 그것이 발휘할 수 있는 능력, 이거는 뭐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회사가 아예 안 들어주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으라고 요구를 하는데 항상 그 조합원 교육 시간은 우리 AS 같은 경우는 쟁취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올해가 됐든 내년이 됐든 올해 단협에 뭐 요구안이 들어가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없다고 하면 뭐 내년에는 다시 한번 우리 조합원 교육 시간을 확보할 수 있는 이런 토대를 우리 이야기 확대 간부들이 좀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얘기했던 우리 간부들 사회활동 시간이 단협 있습니다. 그죠? 연 30시간. 근데 저희가 쭉 경험해본 바로는 연 30시간 있긴 한데 실제 2박 3일 정도 교육하는 좀 집단으로 가는 이런 교육 말고 일상적인 간부들이 개인적으로 만약에 우리 노안부장님이 4시간 쓰겠다 혼자 이런 거는 거의 못 썼거든요. 맞죠? 무슨 맞습니까? 아니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LS가 타임워커가 지금 1시간에서 6시간 줄었잖아요. 그 6,000시간을 쪼개서 그럼 4시간 빼고 하면 아니 그렇게 저희가 한 번도 안 썼어요. 원래 그렇게 쓰면 돼. 아, 맞다고요? 그 시간으로? 아니 그러니까 2박 3일에서 간 거 있는데 하루 4시간 뭐 2시간 이렇게 지역에 우리가 회의 있다 이럴 때는 그러니까 그건 그 30시간 안에 있는 그 4시간은 그걸로 쓴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다른 지역이 어떻게 하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상지회의, 대의원회의 뭐 그거 빼고 일상적으로 조합 활동 시간을 따로 확보를 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아까 전 2시간, 4시간이던 그 시간을 통해서 이제 활동할 수 있는 그러니까 좀 에러사는 자유롭게 못 쓴다는 거예요. 마음대로 편안하게 한 명이 2시간 쓴다, 4시간 쓴다, 8시간 쓴다 이게 잘 안 되는 단협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예전에 경우를 보면 집단적으로 오늘처럼 이렇게 집단적으로 뭔가 빠질 때 아니면 우리 노안 수련회 전국적으로 한다고 해서 2박 3일 빠질 때 그때는 우리 노안 부장님이나 부장님들 쭉 같이 가는 뭐 이런 식의 교육을 했었지만 지역의 어떤 회의나 교육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참석이 보장이 안 되는 그게 이제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협에 있는 걸 좀 어떻게 쪼개서 설 수 있도록 뭐 하더라도 좀 활동을 할 수 있는 선으로 우리가 단협을 만들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거 얼마 전에 뭘 조사하다가 제가 이제 확인한 건데, 우리 LS 월 소정 근로 시간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월 소정 근로 시간이 뭔지는 알죠? 예, 그럼 우리 LX는 월 소정 근로 시간이 몇 시간일까요? 52시간이니까. 52시간. 그러면 몇 시간? 208시간? 그러니까 원래 52시간 하면 그런데. 아니, 월 52시간이면. 아니, 주 52시간에서 그 월로 따지면 208시간이잖아요? 월 L에서 208시간이다, 소정근로 시간이. 근데 L에서는 220시간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저 계산할 때 220시간 바뀌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통상인 계산할 때 필요한 게 소정근로 시간이지 않습니까? 근데 대부분의 상위표대 사업장들은 208시간이에요. 네. 사업상계 같은 경우는 180시간 듣긴 한데, 하여튼 이 소정근로 시간을 원래는 단협에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L에서는 단협에 또 이 소정근로 시간이 없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L에서 빼고는 다 있어요. 소정근로 시간 단협에 뭐 일일 8시간, 주 40시간 뭐 쭉 있는 그 조항에 소정근로 시간은 몇 시간을 한다. 보통 이렇게 명시를 하거든요. 근데 L에서는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또 잘 몰라요. 그게 명시된 게 없으니까. 아니요, 없어요.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소정근로 시간도 어쨌든 이게 뭐 우리가 통상임금에 임금 계산할 때 필요한 거니까 LX는 220시간이다. 현재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우리 LX 하우스 지회 창립일은 언제일까요? 지회 창립일? 5월 3일. 지회장 맞습니까? 5월 3일. 예, 맞답니다. 5월 3일. 특권을 하게 되면 잘 아시는 거죠. 하여튼, 우리 노조 생일, 민주노조 생일, 우리 지회 생일, 요 정도는 기본 상식으로 간부라면, 예, 좀 머리에 입력을 해서요. 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우리, 각종 법에는, 헌법부터 쭉 법에는 우리 노동자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다 근로자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노동자라고 부릅니다. 이 근로자와 노동자 차이가 뭘까요? 근로자는 노동자들이 부를 때 예. 노동자는 우리가 부를 때 네, 그렇기도 하죠. 근로자는 일제시대 때부터 사용했던 그런 내용이 예, 뭐, 그런 면도 있고요. 또 다른 면에서는, 하나 눌러주십시오. 자, 근로자는, 예. 근로자는 회사가 시키는 대로 일만 하는 사람입니다. 뭐, 일이 힘들든, 뭐, 어려운 일이든, 뭐, 하면 안 되는 일이든, 하여튼 회사가, 니는 이거 해. 저희가 저거 해 하면 그냥 그 일을 하는 사람을 우리는 소위 이제 근로자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럼 노동자는 어떻게 할까요? 자, 노동자는 이 스스로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사람을 우리는 표현합니다. 왜냐면, 니는 저희가 저 일을 해라고 하는데, 내가 왜 거기 가야 되고, 내가 왜 그 일을 해야 되는지. 따져서 내가 해야 될 일이면 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이면 안 하는, 스스로 그런 자주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자본과 정권이 이 노동자들을 우리 스스로 노동자라고 표현하는데,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근로자라고 부르는 이유가 뭔가? 눌러주십시오. 정권과 자본은 더 많은 착취하기 위해 스스로 우리 노동자라는 사실을 망각하고 옛날처럼 공돌이, 공순이, 산업역군 이렇게 부르면서 그냥 그렇게 살아가기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은 회사가 시키면 시킨 대로, 주면 주는 대로 그냥 일하고 돈 받아가라. 그런 걸 원하기 때문에 이 노동자라는 이름을 못 부르는 겁니다. 정부나 자본이. 그래서 우리는 우리 힘으로 근로자가 아니라 노동자라고 이름을 바꿔야 되고, 또 우리 스스로도 우리를 표현할 때 근로자가 아니라 나는 스스로의 노동자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동지들이 오늘 확대 간부 수련해 놨습니다. 그죠? 자, 우리 동지가 생각하는 간부는 뭐라 생각하십니까? 간부란? 뭔가 책임지고 좀 행동하는 사람들. 예. 딱 정답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간부는 사전적 의미로 보면 어떤 단체나 기관에서 지도적인 위치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 예, 여러분들은 정말 우리 LX 하우스 지회에서 중요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간부라는 사전적 의미와 다르게 우리 노동자 간부는 뭐라고 표현할까요? 우리 말 많이 해서 우리 강경윤 동지. 각자 생각하면 된다. 노동자를 갖고 있는 사명을 갖고 뭐 예, 우리가 강경윤 동지의 사명감은 뭡니까? 간부로서의. 공장으로 소수하고 예. 소수해서 일단 이끌어내고 이거 좀 간부의 어떤 이야기하는 예. 방금 말씀하신 거 동의하시죠? 예, 우리 동지가 생각하는 간부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노동자 간부란? 조합, 노동조합에 책임을 받고 지금 나거든요. 예. 예, 우리 동지들 가슴에 달려있는 이 경찰에 달린 직책, 이게 주는 의미, 그리고 그 직책이 가지는 어떤 부담감, 분명히 있을 겁니다. 각각의 경찰이 다 뭐 대의는 다르고 상식 다르고 하지만 노동자 간부로서의 어떤 책임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감, 이거는 정말
하려면 것도 없고요. 안 하려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그냥 명찰만 달고 오시면 되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내가 내 명찰에 새겨진 직책, 직급, 이것이 주는 어떤 무게감을 제대로 현장에서 우리 조합원 상대로는 조합원들 편에 서서 싸워야 되고, 회사 상대로는 회사 상대로 싸워야 되는, 이런 이제 막중한 역할이 있다. 그래서 그냥 단순히 명찰 하나 달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간부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며 어떤 걸 해야 될지 잘 아셔야 된다 말씀드리고, 그래서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노동자 간부는 자주성과 도덕성 원칙을 지켜야 됩니다. 자주성과 도덕성은 뭐 우리끼리는 잘 없지만 회사 상대로, 회사가 우리 조합원들 구워 삼기 전에 간부들부터 먼저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술도 사고 밥도 사고 뭐 하여튼 온갖 것 향응정응 하기도 하고 합니다. 이게 하는 게 뭐냐? 그 사람이 좋아서, 그 사람이 이뻐서 회사가 밥 사주고 술 사주지 않습니다. 어떤 회사도 그 규모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회사든 노동자 간부라고 해서 밥 사주고 술 사주고 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그 뒤에는 뭔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지만 내가 간부가 되고 나서는, 그전에는 뭐 일반 조합을 할 때는 크게 뭐 영향이 없지만 간부가 되고 나서는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회사 간부들과 사적으로 만나서 밥 먹고 술 먹지 마라. 사적으로 만날 생각도 하지 마라. 공적인 업무는 회사 안에서 만나서 해결해라. 저는 감히 그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예전에 노동자 간부를 해봤지만 실제 회사 간부들과 밥 먹고 술 먹으면 먹을 수 있어요. 뭐 사람인데 먹을 수 있는데 우연찮게 만나서 먹을 수도 있고 뭐 할 수 있지만, 근데 먹고 나니까 정말 중요한 게 뭔가 이 맞닥뜨려야 될 상황에 그렇게 살짝 한 발 물러서게 되는, 스스로가 밥 얻어먹고 술 얻어먹었다는 죄로. 그래서 정말 중요한 시기에 회사와 상대로 제대로 싸울 수 없다. 이게 뭐 쭉 숱한 기간 동안에 간부도 했던 분들의 뭐 그냥 쭉 흘러온 역사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은 회사 간부들 상대로, 아니 회사를 상대로 사적인 자리에서 밥 먹고 술 먹지 마라. 특히 간부일 때. 예? 그러면 그런 활동을 덜 하시는 겁니다. 어쨌든 회사 그 삶을 상대가 필요하다. 이거는 여러분들 현장에 활동을 하시는 만큼 그 유혹이 옵니다. 나중에 활동해보시면 아주, 예, 자, 그리고 간부가 되면 조합원보다 1시간 일찍 출근하고 1시간 일찍 퇴근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내가 만약에 오후 근무다. 그러면 2시 출근이면 1시까지 들어와서 내 현장 한 바퀴 돌고 조합원 만나면서 뭐 애로사항이 있는지 없는지, 뭐 현장에 다른 문제는 없는지 확인하고, 또 퇴근하고 나서 다음 주 만나서 또 똑같이 현장 한 바퀴 돌면서 우리 현장에 뭐 다른 문제가 없는지, 내가 속한 조합 말고 다른 조에. 그래서 이것들을 충분히 간부로서 내가 적어도 내가 속한 현장을 구석구석 개개인, 우리 조합은 개개인 누가 무슨 일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간부가 앞장서서 그런 현장을 챙길 때 우리 현장은 잘 굴러왔어요. 그것이 모여서 우리 LS 하우스 전체에 힘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간부로서 1시간 일찍 와서 현장 한번 돌고 근무하고 1시간 늦게 퇴근한다. 이런 생각을 좀 가질 수 있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배움에 게으르지 않고 늘 자신을 밟아 닦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간부 처음 하신 분들 계신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단순히 그냥 현장에서 간부라고 직책이 달고만 있다고 이 지식이 쌓이거나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회든 아니면 지부든 노조든 어디든 교육이 있고 뭐 배움 필요한 데 있으면 쫓아다녀야 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교육시간 물어본 것도 그런 건데요. 실제 우리 LX 같은 경우에는 간부들이 거의 교육이 안 옵니다. 안 보입니다. 그리고 투쟁 현장에도 안 보이고. 이게 뭐냐면 우리 간부들 스스로가 좀 자각하고 내부터 나서보자. 내부터 가보자. 내가 가보니까 이렇더라고. 조합은 다음에 하면 되고. 이렇게 현장이 돌아가줘야 우리 LS 하우스 전체가 조직이 살아서 움직인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간부들부터 좀 결심하고 지역의 교육이든 뭐 투쟁 현장에 있으면 당장 내가 뭐 근무 일자 받아 나오기 힘들면 오후 근무에 아침에 교육에서 오고 아침 근무는 퇴근하고 오후에 교육하고 집회 가고 이렇게 이게 일상화 돼야 된다. 간부라면. 그래야 우리 조직이 산다.
그것을 제일 두려워하는 건 회사입니다. 간부가 살아 움직이고 현장에 살아 움직이면 이걸 제일 두려워하는 건 회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임단협 하지만 임단협 과정에서 정말 현장이 간부들이 살아있고 현장이 살아있으면 회사가 우리 요구를 안 들어줄 수가 없죠. 이렇게 일상적인 활동에서 만들어지는 것들이 저는 우리 임단협의 성과로 돌아온다. 그걸 여러분들 생각하시고 어쨌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한다. 다른 우리 좀 작은 사업장들은 휴가 내고 연월차 내고도 집회 가고 교육 갑니다. 근데 우리 LS는 지금까지 그런 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가 화성에 지금 근 20년 가는데 내 간부가 개인적으로 휴가 내고 연월차 내고 교육이나 집회에 오는 걸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우리 LX는. 집회는 많이 안 옛날에는 많이 그런 했어요. 그래. 예. 아예 없다는 게 아니라 거의 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학당부 다시 한번 결의하시고요. 그래서 내 사업장을 넘어서 내가 정말로 배워야 알아야 현장에서 뭘 성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교육도 하고 뭐 집행부에 물어보시고 뭐 교육이 언제 있는지 확인하시고 교육도 오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우리 간부는 해결사가 아니라 조합원을 움직여야 됩니다. 현장에서 조합원들이 이거 불편해, 이거 바꿔줘, 이거 개선해줘 얘기하면 우리가 쪼로로 가서 그냥 해결해준다. 조합원은 가만히 있고 이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조합원들 속에서 어떻게 해결할 건지, 어떻게 해결하면 제일 좋을 것인지부터 같이 논의하고 그걸 같이 조합원들과 같이 그 문제를 해결한다. 이렇게 만들어가야지. 만약에 조합원이 요구하고 여러분들은 그냥 그걸 해결해주면 여러분들은 자판기밖에 안 돼요. 조합원들은 그냥 조합비만 내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거 해결해 좀 누르면 간부는 또로로 가서 그걸 해결해주는 자판기는 되지 말자. 간부가. 적어도 현장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합원과 함께 그 조합원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뭘 원하는지 해서 어떻게 해결할까지 같이 고민하고 논의해서 같이 해결해 나간다. 이걸 간부들은 실천하셔야 됩니다. 이것도 뭐 똑같은 얘기인데요. 출근 전 퇴근 후에 어떤 사무실에 분명히 들려야 돼요. 그래서 어제 무슨 일이 있었고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간부들이 먼저 정보를 취득하고 현장에 가서 조합원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이런 간부가 돼야 된다. 그게 뭐 상급이든 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예. 자, 그리고 한 달에 한 번은 소속 부서 조합원과 함께하는 간부가 돼요. 이 말이 뭐냐면 간부는 간부라고 따로 옵니다. 조합원은 조합원은 따로 옵니다. 이러다가 정말 막상 뭔가 중요한 시기에 뭔가 함께 해야 될 시기에는 이게 따로 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상적으로 여러분들은 현장에서 조합원과 간부가 뭐 구분이 없는, 그래서 내 조합원들은 내가 챙기는, 내 부서 내가 챙기는 이런 간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지 않으면 예를 들어 노동조합이 투쟁지침 내리더라도 조합원들이 안 따를 때 뭔가 끌어당길 수 있는 아니면 조직적으로 뭔가 장악할 수 있는 이 힘은 안 생깁니다. 그죠? 그래서 모든 것들은 일상 시기에 아무런 문제 없을 때 지금 같은 평상 시기에 현장을 제대로 장악하고 조직을 해야 된다. 그래서 조합원들이 간부가 뭘 하자고 하면 그냥 앞뒤 없이 그냥 따라갈 수 있는 이 조직을 만들어야 된다. 이것을 일상 시기에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올해 지금 당면에 있지만 타임오프 문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죠? 회사가 쉽게 이거 안 들어줍니다. 우리 요구. 그러면 정말 회사가 제대로 한판 싸움을 해야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해결한다가 아니라. 근데 그게 일상적인 지금 같은 시기에 뭔가 준비가 되고 단련되지 않으면 막상 뭔가 그 어떤 시기에 다갔을 때는 힘들어진다. 조직하기가. 그래서 지금부터 우리 간부들이 현장에서 조합원들 함께 하나가 돼야 된다. 왜 우리 전임자가 왜 5명이 필요하고 회사가 왜 3명을 주려고 하는지. 이것도 지금부터, 왜냐하면 조합원들은 솔직히 큰 관심 없어요. 뭐 내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나는 뭐 너가 알아서 교섭해서 내 책임지면 나는 그건 받겠다. 조합원들 이런 생각인데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회사가 이렇게 해서 타임오프 이렇게 돼서는 이렇게 가야 된다고 하는 이 방향성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은 실제 잘 못 느낍니다. 피부로. 이것들을 일상적인 시기에 왜 우리가 노동조합이 전임자가 그렇게 필요하고 상근자가 필요한지 조합원들이 내 걸로 그걸 느껴야 노조가 뭔가 지침 내리고 하자고 할 때 하나로 갈 수 있다. 그걸 잘 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예. 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외부 연대 활동에 앞장서는 간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LS가 우리 울산 지부에서 제일 큰 조직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조직 수가 많이 늘어서 지금 현재 19개 지회가 있어요. 근데 LX가 그 중에 거의 막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고, 3분의 조금 넘게. 그전에는 절반 이상 차지했다가, 이제 조금 우리가, LX는 줄고 다른 데로 늘어서, 그냥 3분의 1 조금 더 되게 조직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실제, 뭐, 아까 좀 교육이든 집회든, 이 참석 인원을 보면, 정말 부끄럽지만 LX가 많이 떨어집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 사업장 안에서는, 우리끼리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는 잘 하는데, 우리 울타리 밖에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크게, 내게 아닌 걸로, 그냥 남 일로, 그냥 뭐 내가 안 가도 되는, 이런 일을 치부하다 보니까 실제 LX가 연간 따지고 보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거의 3분의 1 이상 되는 이 조직이 정말 제대로 안 움직인다는 다른 지혜가 다 느끼는 거예요. 저도 느끼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다음부터는 좀 부탁 말씀드리면, 우리 LX 하우시스 울타리를 넘어야 된다. 특히 아까 말씀 타임오프 문제, 우리 LX만 투쟁해서 절대 돌파 안 됩니다. 돌파될 것 같아요? 돌파 가능하십니까? 타임오프 문제. LX 안에서 싸웠어. 하여튼, 저는 감히 말씀드립니다. LX 하우시스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 문제는 정권 차원에서 우리 화성과 금속과 전방위적으로 치고 들어오는 이 문제입니다. LX만 치고 들어왔으면 이건 충분히 우리끼리 싸워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근데 LX, 우리 울산마도 LX와 KCC가 지금 들어와 있고요. 금속도 지금 몇 군데가 들어와 있습니다. 또 얼마 뒤에는 이제 현대중공업도 지금 치고 들어온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단순히 타임오프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 개별 사업장 울타리 안에서 우리끼리 노사간에 치고받아서 정리할 수 있다. 이게 정말 힘듭니다. 이거는 정부를 상대로 싸워야 되고요. 정치권에서 어쨌든 이 법, 타임오프 문제에 관련된 그릇시가 면제한다는 노사 사율로 한다는 이 법을 바꾸지 않으면 이 문제는 LX 자본이 그냥 알았다 너가 뭐 요구하니까 들어줄게 이렇게 할 수 없는 지금 문제로 와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싸워야 될 때도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은 과거처럼 그냥 우리끼리 울타리 안에 있다가 우리끼리만 막 치고받고 싸우고 있고 바깥에는 아무도 뭐 싸우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여러분도 바깥에 나가지도 않고 이러고 있다가 어느 날 정말 가슴 힘이 필요하고 민주성 힘이 필요한데 또 도와달라고 할 때 누가 이게 나설 수 있겠는가. 저는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간부들이 먼저 결심하고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는 우리 지역에 크고 작은 투쟁 사업장, 투쟁 문제가 벌어지면 내 걸로 받아 안고 그냥 연대하셔야 된다. 그것이 쌓이면 나중에 우리가 필요할 때 그 몇 kop절을 더 힘을 받을 수 있는 연대가 된다. 그걸 분명히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안 가는데 상대가 오기 바라면 이거 정말 욕심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 간부들을 특히 내 근무 시간 외에 나는 내 개인 시간이니까 나 건드리지 마. 이게 아니라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공장 외에 바깥에 울타리 밖에는 어떤 노동자들이 어떻게 살고 있고 어떻게 투쟁하고 있는지 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보가 필요한데 우리가 울산 지부가 이제 조합원 전체가 소통하는 그 밴드가 있어요. 혹시 밴드 가입하라고 문자 다 받으셨죠? 혹시 이 자리 우리 화성울산 지부 밴드에 가입하신 분 계신가요? 아무도 없습니까? 네, 거기에 보면 우리 지역의 크고 작은 어떤 투쟁들, 일정들, 뭐 교육이나 집회나 다 올립니다. 그래서 그거만 보면 어떤 일정들이 어떻게 있구나 알 수 있고 내가 내 일정을 조절해서 여기는 가봐야지 뭐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 그래서 우리 LX 간부들부터 울산 지부 우리 소통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 가입하시고요. 그 소식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내 부서에 있는 조합원까지 같이 와서 여기는 가보자. 라고 어쨌든 조직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힘들을 만들어 보자. 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고요. 아까 영상이 뭐 잘려서 그런다던 그것까지 포함하면 그 1시간짜리
넘는데 하여튼 짧게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달의 간부들이 선동투쟁으로 탄약고 도발 박살내고 관광 현장 투쟁으로 입산 인간투 승리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진상 굉장히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이제